네, 바로 이어서 다음 모멘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s in 4D Reconstructing and Tracking Humans with Transformer라는 논문을 발표할 사기 이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해당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메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기반의 HMR 2.0을 개발했다. 그리고 4D Humans 그리고 3D 리컨스트럭션하고 트래킹하는 시스템을 합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HM 2.0을 활용을 해서 액션 리코그니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봤을 때는 백그라운드 노리지가 없으실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일단은 기본이 되는 preliminaries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라메트릭 바디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피규어와 같이 일종의 바디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다음 장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 메쉬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미지 메쉬가 이게 그냥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점의 좌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멘틱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이제 함수를 거쳐서 이제 휴먼 바디 모델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람의 형태는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퍼즈하고 쉐이프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사람의 바디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파라메트릭 바디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처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파라메트릭 바디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즈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파라미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각 조인트 로케이션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인트에 대한 이제 relative rotation을 담고 있는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즈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사람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취하고 있는 포즈를 나타내기 위한 파라미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관절들이 갖는 회전 밸류를 로테이션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 형상에서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 휴먼 바디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신체의 이제 익스펜션이나 슈링케이지에 대한 특정 방향이 이제 학습되어서 PCA 주성분 분석으로 저차원으로 압축된 코에피션트를 모아놓은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의 스칼라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되게 저차원 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라메트릭 바디 모델을 구축을 하는지 다시 한번 두 가지 파라미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첫 번째 이제 템플릿 메쉬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템플릿 메쉬에 쉐이프 파라미터를 먼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빼빼 마른 체형의 템플릿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장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즈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로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변형이 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회전값이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살의 처짐 등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템플릿 메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휴먼 바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HMR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HMR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Human Mesh Reconstruction의 약자이고 싱글 2D 이미지 상에서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SMP의 모델로 리컨스트럭트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총 세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CNN 베이스의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파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상에서 존재하는 이제 사람의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익스트랙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그레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들은 아까 말씀드린 SMPL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되는 SMPL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값을 이용해서 휴먼 바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신체의 특징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mesh reconstruction이 보다 내추럴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해당 그러니까 해당 이제 파라미터 모델로 리컨스트럭트된 모델들이 과연 이제 실제 사람의 데이터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배경이 되는 related works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Human Mesh Recovery from a Single Image라는 태스크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프로치들 같은 경우는 CNN 기반의 SMPL 모델의 파라미터를 리그레스하는 HTML의 변형 어프로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적인 포즈나 어클루전이 심한 경우에는 좀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CNN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Human Mesh and Motion Recovery from Video 태스크에서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시간에 따른 3D 포즈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비디오상에서 이제 사람을 트래킹하는 경우에는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해서 보다 이제 정밀한 휴먼 트래킹을 수행을 하는 태스크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포즈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트래킹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 리커그니션 영역에서는 비디오의 appearance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appearance 기반 피처 같은 경우는 포즈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행동 분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에 대해서 CNN을 트랜스포머로 대체한 이제 트랜스포머라이즈드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MR 모델을 보다 개선한 HMR 2.0을 활용한 다중인물 4D 트래킹 시스템 4D 휴먼스를 구축을 하였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규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모델들을 거의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키텍처에 있어서는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앞에 HMR 2.0 그리고 트래킹을 시행하는 모델 두 가지가 통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은 이미지 또는 영상을 받아서 먼저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리컨스트럭션된 모델들을 가지고 트래킹을 수행을 한다라고 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HMR 2.0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HMR 2.0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컴포지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거의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IT 입력 이미지를 토큰화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레즈넥과 같은 이제 CNN 기반의 모델들과 달리 글로벌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MLP 헤드는 떼버리고 여기 인코더 층에서 이제 출력되는 토큰들을 그대로 디코더에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SMPL 쿼리 토큰이라는 토큰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3D 파라미터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된 파라미터 값을 기준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서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출력을 3D 메쉬 파라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NN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 디자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됐는데 CNN 기반으로 설계되면 이제 특정 데이터에 이제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즈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갭이 발생했을 때 CNN 베이스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메쉬 리컨스트럭션에 있어서도 좀 다소 비효율적이었는데 CNN은 이제 로컬한 특징은 학습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텍스트는 학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메쉬 버티시스 간의 완전한 릴레이션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논문 이외에 다른 논문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 구조가 어클루디드 된 상황에서 이제 다른 vertices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휴먼 바디 모델을 리컨스트럭트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CNN 베이스드 모델들은 다소 낮은 퍼포먼스를 보인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제 어떤 제약사항이 생겼을 때 CNN 베이스드 메쉬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의 연속성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데요. 시간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디오 태스크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해당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토큰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스탠다드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게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스탠다드한 디코더고요. 그래서 뭐 그냥 6개의 레이어를 갖는 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크로스 어텐션 피드 포워드 블록스를 갖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아까 VIT에서 추출한 이미지 피처 토큰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인풋으로 SMP의 쿼리 토큰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값으로 이제 3D 파라미터 값을 얻게 되고요. 이를 가지고 이제 3D 메쉬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HMR 2.0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러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SMP의 파라미터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3D 포즈하고 3D 프로젝션 로스 이 두 가지 로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D annotated 데이터하고 이제 2D annotated 데이터인데요. 3D annotat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컨트롤된 environment에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가 적을 뿐더러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D 데이터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D pulse loss하고 2D projection loss를 혼용을 해서 각각 3D 데이터하고 2D annotated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로스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키텍처에는 피규어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전에 HMR 모델과 동일하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러스로 adversarial los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트래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관점에서 문제점을 겪었습니다. 뭐 일단은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사람의 신체가 가려져 있을 경우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일부 프레임에서 사람을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가 바뀌게 되는 그런 아이디 스위칭 오류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ID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3D 피처를 어소시에이팅해서 이제 보다 강건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을 해서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근간이 되는 PHALP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모델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PHALP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파라메트릭 모델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전체적인 틀 자체는 이 PHALP와 유사한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트랜스포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반면에 이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SMPL 공간에서 리컨스트럭된 이제 휴먼 메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트래킹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단은 프레임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레임별로 처리를 할 때 개별 프레임에서 사람을 먼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지된 사람을 3D로 리프트 하게 됩니다. 이때 3D 퍼즐을 추출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3D 공간상의 로케이션을 추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3D appearance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트랙렛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트랙렛을 구축을 해서 이제 각 개인에 대한 트랙렛 표현을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퍼즐 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트랙렛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재기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선은 싱글이 들어오는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3D 데이터 그 3D reconstructed 잠시만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풋에 대해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퍼즐 그리고 appearance 그리고 로케이션 representation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HMAR입니다. 그래서 HMAR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피처들을 뽑게 되고요. 현재 HMAR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닌 CNN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뽑힌 이제 포즈, 어피어런스 그리고 로케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3D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이미지에서 레즈넷 백본을 사용해서 추출된 피처 벡터이고, 이제 3D 메쉬를 리컨스트럭 할 때 이제 포즈 정보를 3D 메쉬 형태로 리컨스트럭티된 이제 포즈 정보들을 2048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이제 포즈 정보가 다르면 이게 구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D appearance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appearance 헤드를 통해서 UV 맵을 생성을 해서 3D 외형을 복원한 것인데, 이제 UV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을 이제 2D 평면으로 펼친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픽셀이 이제 사람의 외형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UV 이미지 생성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플로우 필드 예측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플로우 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에서 이제 피처 정보 등을 익스트랙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어토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는 벡터는 이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색상 정보는 무엇인지 등의 appearance representation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제 자세 변화나 아니면 카메라 각도 변화에도 일관된 어피어런스 정보가 유지가 가능해지고 같은 사람을 이제 다른 프레임에서도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3D 로케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3D 퍼스 메쉬에서 이제 15개의 주요 키 포인트를 추출을 해서 사람의 상대적인 3D 위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이제 현재 모델에서는 이제 2D 로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 제가 수식을 따로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x, y, z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x, y, n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x, y는 그대로 이제 픽셀상의 코오디네이트고 n은 이제 nearness라는 이제 normalized된 z 좌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D 로케이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2D 바운딩 박스만을 활용한 기존의 방법보다는 정교한 사람의 위치 정보나 그리고 카메라 뷰에 대한 상대적인 뎁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겹치거나 가려진 경우에도 트래킹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보면은 바운딩 박스 처리가 된 이미지를 이제 HMAR을 통해서 이제 포즈 그리고 3D 로케이션, 어피어런스에 대한 각각의 피처들을 추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트랙렛을 구성을 하게 되고 트랙렛과 이제 나중에 이제 디텍티드된 객체 간의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트랙렛을 이제 옵티마이징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각각의 트랙렛에 대해서 이제 트랙렛은 이제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appearance prediction 같은 경우는 프리딕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일부가 가려졌더라도 이제 과거 appearance 정보와 결합해서 이제 외형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위치 변화를 예측하고 ID 유지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ulse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리얼한 인풋들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HMR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 포즈를 무비 스트립 형태의 포즈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데 시간적 관계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움직임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고요. CNN 기반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바꿨을 때 오클루전에 있어서 강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클루전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프레임의 포즈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킹 시스템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순서대로 잠깐 한 번씩 살펴보면은 트랙렛 속성을 예측을 하게 되고 디텍션하고 이제 트랙렛 간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디텍션된 객체하고 이제 트랙렛 간의 이제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매칭된 트랙렛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매칭되지 않은 트랙렛은 이제 에이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합니다. 새로운 디텍션을 이제 트랙렛으로 생성을 하고 오래된 트랙렛은 이제 삭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트랙렛을 반환을 하고 이를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이제 트랙렛하고 이제 객체 간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appearance representation을 기준으로 해당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것을 가져왔고요. 나머지 과정 또한 큰 차이 없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appearance representation을 활용을 해서 트랙렛과 감지된 객체 간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기반의 이제 appearance 정보를 이제 embedding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서 이제 detected 된 부분에 appearance 정보하고 이제 tracklet을 통해서 predict 된 정보하고 이게 얼라인이 되도록 정교화를 수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피처 간의 유사도를 유클리디안 거리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 기반의 확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디텍션이 특정 트랙렛에 이제 속할 확률을 베이즈 룰로 계산을 하게 되고 appearance distance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정규 분포가 아닌 이제 컷시 분포에 더 가깝다는 것을 empirical하게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컷시 분포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턴스가 작아질수록 객체가 이제 트랙렛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률 값을 조합을 해서 확률을 곱한 값이 가장 높은 이제 탐지된 객체하고 트랙렛을 연결을 시켜서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조금의 변형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이제 프리딕터를 버트 스타일로 조금 바꾸게 되는데 이제 버트 스타일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에서의 효과겠죠. 그래서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할 경우를 이제 마스크 처리함으로써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한 상황에 있어서도 로버스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적 정보를 고려해서 이제 마스크 포즈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시퀀스에서 중요한 포즈 등을 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선 방법론은 이제 3D 포즈하고 2D appearance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은 3D 포즈 그리고 3D 로케이션, 3D appearanc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3D 로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3D 로케이션은 SMPL 3D 메쉬에서 축출된 객체가 이제 존재하는 공간적 위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 공간 SMPL 파라미터 그러니까 SMPL로 이제 reconstructed 된 모델은 그러니까 월드 코어디네이트 상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SO3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상에서의 로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의 3D 위치를 아까는 relative하게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D 위치를 절대적인 3D 위치를 베이스로 해서 트래킹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3D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위치를 트래킹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가려졌을 경우 이제 3D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 2D 로케이션 베이스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겠죠. 그래서 3D 로케이션으로 트래킹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을 하더라도 트래킹 스테이트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의 PHALP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하게 되면 ID 스위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커졌지만 여기서는 오클루전이 발생하더라도 3D 공간 내의 위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ID를 그대로 리테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PHALP 모델과 PHALP 프라임이라고 정의한 새로운 시스템 간의 비교를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용하는 포즈 임베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HMR의 마지막 레이어에 해당하는 2048 차원의 그냥 레이턴트 임베딩을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 PHALP 프라임에서는 SMPL 포스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래킹을 할 때 이제 기존의 메소드 같은 경우는 3D 포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D 상에 위치하는 인포메이션 등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3D 상에 존재하는 피처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한된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 일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장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셋들은 모두 다 이미지 데이터이고요.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제 2D annotated 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3D annotated 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을 이제 비디오 태스크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비디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당 모델이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3D 상에서의 포즈를 잘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A하고 B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A 모델하고 B 모델의 차이는 그냥 B가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비디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2.0 A와 2.0 B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 모두 다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테스트 세트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D annotated 된 데이터 세트 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SP Extended 데이터 세트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매트릭만으로는 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Qualitative Result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오클루전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극단적인 포즈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트래킹 관련 태스크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 제안한 PHALP 모델이 앞선 어프로치들에 비해서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바인된 시스템이 퍼스트랙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액션 리커그니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액션 리커그니션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강건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NPL 파라미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체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포즈나 얼굴 표정 그리고 다양한 에이지나 성별 등을 더 잘 익스프레시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체 모델에 대해서 탐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접한 사람들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잘 캡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는 이제 각 사람이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파인그레인한 네이처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트래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SNPL 공간상에서 작동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 코오디네이트 상의 즉 다시 말해 실제 공간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핑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레졸루션 데이터가 학습 또는 이제 학습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해상도를 이제 증강할 수 있는 기법 등을 통해서 모델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모멘텀 여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